혹시 나이가 들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 대비를 위해 고민하는 편안한 시니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60세 이후로 더 잘 살기 위해 꼭 바꿔야 할 세 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게 되는 여러 변화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1. 죽을 날을 기다리지 말고 꿈을 가져라. 자기 발전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삶은 끝없이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며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자기 발전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영숙 씨는 65세에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은퇴 후의 삶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꿈들을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영숙 씨는 우연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자기 발전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며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이영숙 씨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작가가 되고 싶어 했지만 바쁜 생활과 가사로 인해 그 꿈을 포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영숙 씨는 과감하게 결심했습니다. 나도 아직 늦지 않았어. 내 꿈을 다시 시작해보자. 그녀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기쓰기부터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쓰는 것이 서툴렀지만 점차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재미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데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영숙 씨는 자신의 글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사와 다른 참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그녀의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작은 글쓰기 대회에 참여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반기문 전 총장의 말을 떠올리며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 여러 번 고쳐 쓰고 밤늦게까지 글을 다듬었습니다. 대회 당일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글을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와 표현력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결국 그녀는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꿈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우리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꿈과 열정은 언제나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나이 먹을수록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작은 것은 잃을 수 있어도 겸손은 잃지 말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가르침과 철학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유교 사상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겸손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교 경전 중 하나인 대학에서는 작은 것은 잃을 수 있어도 겸손은 잃지 말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겸손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할머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신이 항상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올라타면 노인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젊은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를 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자리에 앉아 있다니 정말 예의가 없구나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자리를 양보하도록 압박합니다.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며 그 젊은 사람을 무례하다고 비난합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병원이나 은행 같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먼저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줄을 서는 상황에서도 나는 나이가 많으니 먼저 처리해줘야 한다 고 주장하며 새치기를 시도합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먼저 서비스를 받으면 불쾌해하며 직원들에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할머니는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 운동을 합니다. 공원의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 자신이 늘 사용하던 기구는 자신의 것인 양 독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나이가 많은 내가 먼저 써야지, 젊은 사람들이 양보하는 게 도리야 라며 기구를 내놓지 않습니다. 이는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때로는 작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사례 중에서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거나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 있으실까요?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혜가 쌓여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때로는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이 피해보는 영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행복과 편안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겸손과 배려를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교 경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것들은 잃더라도 겸손은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겸손과 배려입니다.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은 자신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겸손과 배려는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 등불을 밝히고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을 나누어 주세요. 삶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끝에는 겸손과 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3. 고집 있는 성격을 바꿔라. 지혜로운 사람은 물처럼 살아간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고집을 부리며 변화에 저항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혹시 내가 맞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황을 더 악화시킨 적이 있나요? 고집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물처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물은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물은 자신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고 그릇의 모양에 따라 유연하게 변합니다. 우리도 고집을 버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을 버리는 것이 약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함은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강한 바위를 깎아내고 산을 이루는 돌들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연하게 대처할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서울 외곽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꽃집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였지만 요즘 들어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꽃집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아내는 인터넷 판매를 도입해보자고 제안했지만 김 선생님은 전통적인 방식이 최고라며 아내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가게 주인이 찾아와 요즘 온라인 판매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 선생님의 꽃집 앞에 대형 마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은 그의 꽃집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트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으로 지역 상권을 위협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며 대형 마트의 입점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결국 그는 고집을 버리고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자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처럼 살아간다. 이제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때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내와 함께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점차 물처럼 유연하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는 고객들의 반응을 빠르게 파악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했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맞춤형 꽃다발과 정성스러운 포장으로 온라인에서도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김 선생님의 꽃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점점 늘어나면서 매출도 안정화되었고 그는 대형 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물처럼 유연하게 대처한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고집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자아와 관련이 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고집을 부리곤 합니다. 그러나 고집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3가지 습관 기억하시나요? 1. 죽을 날을 기다리지 말고 꿈을 가져라. 2. 나이 먹을수록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3. 고집 있는 성격을 바꿔라. 이 3가지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쌓입니다. 이 지혜를 바탕으로 겸손하고 배려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행복을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에게 영상을 보내주세요. 우리 한 명의 작은 날갯짓으로 사회 모두의 행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큰 기쁨의 시작이 되어보세요. 구독하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행복의 지름길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시니어는 언제나 여러분의 노후 대비를 위해 도움될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운 가득하고 행복하세요.